LAFC가 이제 새 감독 선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석 코치인 마크 도스 산토스를 이제 그 정식 감독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LAFC 자체가 구단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까 구단 역대 세 번째 감독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처음이 아까 그 시카고 파이어 우승시켰던 미국 대표팀 감독도 했었던 밥 브래들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스티브 체른돌로, 그리고 이번이 이제 도스 산토스인 건데요. 그 LAFC 단장 같은 경우는 나와 마크는 우리 모두 그 LA로 다음 트로피를 가져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데에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큰 기대 속에 도스 산토스의 감독 선임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는 이 클럽이 기대하는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한다. 뭐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스 산토스 같은 경우는 LAFC는 정말 특별하다. 훈련 시설이나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정을 보는 순간부터 그 특별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도스 산토스 감독의 우려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쨌건 간에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 못했다. 그때 감독을 했을 때. 그리고 요즘 MLS의 감독 뎁스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 감독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유럽 물을 먹은 감독이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우승에 도전을 하려면은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밴쿠버 화이트캡스도 그렇고 뉴욕시티도 그렇고 좀 유럽 물을 먹은 감독들이 지금은 지휘봉을 잡고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건 간에 그 마크 도스 산토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칼럼을 하나 가져오긴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임하기 전에 올라온 칼럼이긴 해요. 11월 초에 올라온 건데요. 그러니까 LAFC 전담 기자가 이제 올린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마크 도스 산토스가 LAFC의 차기 감독으로 완벽한 선택일 수 있는 5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올린 건데요. 기왕 됐으면은 어쨌건 간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 싶어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그는 이미 LAFC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LAFC의 전술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전술적인 부분을 도스 산토스가 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18년 밥 브래들리 체제 당시 LAFC 코칭 스태프로 합류했고, 또 이제 그 세흔돌로 감독 체제에서도 다시 팀에 돌아왔다. 그는 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설계자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전술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LAFC의 유연한 4-3-3 전형, 원래 이 팀이 기본적으로는 4-3-3을 썼었으니까요. 거기다 이제 손흥민 선수 오면서 부안가랑의 공존과 그리고 수비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4-2-1로 전환을 한 거지만, 아니면 3-5-2로 3-4-2-1과 3-5-2로 오가면서 썼죠. 하지만은 주장인 에런롱이 복귀하면은 다시 포백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 4-3-3 전형을 만들어냈고, 이제 강한 역압박의 정체성. 역압박은 이제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개겐 프레싱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잃었을 때 곧바로 압박을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런 정체성도 팀에 이식을 시켰고, 또 이제 그 포지션 로테이션은 대부분 도스 산토스의 전술적 흔적이 녹아있다. 그는 앞에 나서는 사람 뒤의 핵심 인물이다. 그러면서 데이터와 함께 경기 직전 선수들의 귀에 직접 들어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LAFC의 전술 시스템은 곧 도스 산토스의 설계도이며, 부안가와 손흥민을 앞세운 LAFC가 무적처럼 보이는 배경에도 그의 영향이 깔려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 경험, 가장 힘든 방식으로 배웠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밴쿠버 화이트캡스 시절 감독은 이제 실패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기자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좌절로 끝났다. 하지만 맥락이 중요하다. 도스 산토스는 2019년 완전히 재건이 필요한 팀을 맡았고, 리빌딩이 필요한 팀을 맡았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때가 알폰소 데이비스가 떠났었거든요. 바이언으로 떠나면서, 그러면서 재건이 필요했을 때 그때 팀을 맡았고, 대대적인 스쿼드 개편을 단행하면서 14개 국적의 선수들이 섞인 라커룸에서 점유율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 여기 14개 국적에는 바로 이제 그 황인범 선수도 있었죠. 황인범 선수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밴쿠버가 어쨌건 간에 MLS 팀들 중에서 가장 점유율에 기반한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토대를 마련한 게 도스산토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첫 해 플레이오프에 올랐고 실패 속에서 값진 경험을 안고 팀을 떠났다. 어쩌면 밴쿠버에서의 실패는 LAFC에 어울리는 감독으로서 그를 더 날카롭게 만든 자산이다. 체계, 스타 플레이어, 구단 자원을 갖춘 클럽 말이다.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다. 스티브도 베가스에서는 참담하게 실패했다. 때로는 실패도 성장의 일부다. 그 이후 그는 MLS컵 우승, 서포터스 쉴드 2회 우승, 그리고 또 이제 US 오픈컵 1회 우승을 경험했고, 이 모든 우승의 중심에 있던 핵심 전술 브레인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러니까 전술가랑 감독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수석 코치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감독을 실패하는 감독들 엄청 많거든요. 당장 아약스 가서 실패한 헤이팅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현재 맨시티 수석 코치하고 있는, 전에는 리버풀 수석 코치했던 펩 레인더스도 감독으로 가서 실패했었고, 왜냐면은 감독은 단순히 전술만 짜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수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술가가 감독으로 성공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그러니까 선수들을 잘 아우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어쨌건 간에 뭐 이 기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요소로 본 거인 거죠. 이제 3번, 선수들이 그를 믿는다. 특히 차세대 선수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그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스산토스는 4개 국어에 능통하다. 동시에 라커룸의 언어도 잘한다. 선수들은 그의 커리어를 존중한다. 그는 브라질 유소년 시스템을 거쳤고 실제로 파우메이라스 15세 이하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MS 사이드라인에서도 단련된 지도자다. 이거 박 의원님이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 사이드라인, 터치라인인데, 축구는 사이드라인은 사실 농구랑 미식축구 용어인 건데 어쨌건 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브라질에서 유스 감독도 하고 했었다 보니까 뭐 스페인어도 하고 포르투갈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인이니까 불어도 하고 프랑스어, 그리고 또 이제 영어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LAFC에서는 이고르 제수스, 에릭 두에냐스, 이 선수 누군지 모르겠는데 모르실 텐데 제가 그래서 검색해봤거든요. LAFC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어린 선수 2004년생이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듀에냐스 같은 젊은 유망주들 뿐만 아니라 손흥민 같은 새로 합류한 스타 선수들이 빠르게 팀 전술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물이었다. 젊은 선수와 소통하고 성장시키는 능력은 팀 내에서 큰 신뢰를 쌓게 했고, 현대 축구에서 선수 중심 리더십은 필수 요소다. 도스산토스는 전술의 옳고 그름, X와 O를 아는 선수 친화형 감독이며, 이것이 바로 현대 MLS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전술적으로 다재다능, 그리고 디테일에 집착한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중원 봉쇄 트랩을 설계하든 고지대에서 압박 방식을 구상하든 도스산토스는 칠판에 집착하는 분석형 지도자다. 계속 뭔가 쓰고 계속 전술적인 것들 준비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UEFA A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상대팀의 성향을 읽는 글로벌한 시야를 갖췄다. 그는 2022년 월드컵 당시 캐나다 대표팀의 한계에 대해 나에게 정확히 예측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내 기자 인생 초기에 했던 이 최고의 인터뷰 중 하나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하지만 굳이 과거로 갈 필요가 또 없다. 최근에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LAFC가 오스틴 FC를 완벽하게 제압할 때 코칭 스태프 3인조의 준비 과정 속에서 그의 역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한 거고요. 이제 사실 저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는 이거예요. 마지막 거 5번 연속성, 그리고 왕조를 향한 가능성 해가지고 뭐 이 D는 모르겠지만 연속성, 전술적인 연속성은 이어간다. 뭐 이게 그간 최소한 실패할 가능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전술 스타일의 감독이 올 경우에는 그러면은 도리어 팀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를 노팅엄 포레스트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줬으니까요. 전술적 연속성 없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감독을 데려오니까 무너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체은돌로이 퇴장은 큰 공백을 남겼고 일부는 이제 LAFC가 빅네임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무리뉴는 시장에 너무 오래 남아있지 않았다. 이때가 이제 벤피카 감독 부임하고 했을 때니까
예, 그러면서 그렇기에 도스산토스의 승계는 LAFC가 다른 팀들보다는 훨씬 드문 누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최상급 연속성이다. 라고 하면서 과연 LAFC의 리셋이 필요한가? 아니면 끊임없는 압박과 역습 위주의 체른돌로식 시스템에서 진화가 필요한 단계일 뿐일까? 그러면서 도스산토스는 이미 훈련장 프런트 그리고 단장 존 솔리턴의 기준과 철학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뒷얘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게 제가 11월 초에 올라온 거라고 했잖아요. 예, 오스틴하고 경기 끝나고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예, 없었던 일이 됐고요. 그러면서 뭐 즉흥적인 축구 경기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존 솔리턴도 도스산토스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를 느꼈다. 그 신뢰는 상호적이다. 지난 10년간 두 사람은 함께 일해왔다. 클럽의 철학과 정체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 사람에 대한 도박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리더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뭐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뭐 리스크도 당연히 있고요. 모든 감독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스타 감독이 왔으면 싶은 생각이 있긴 했는데 뭐 어쨌건 간에 선임 됐으니까 잘하길 바라야죠.